일단 인사는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휴강하고 이번 주에 개강이고, 오늘 일단은 책으로는, 오늘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지.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인데, 혹시, 아우, 더워요. 아우, 날씨가 지금 8월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요건 뭐냐면은요, 그냥 여기 화면만 좀 보시고 별로 주목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블로그 절대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 블로그 보면은 카테고리 쭉 있는 거에 보면은 표준어 수정사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 1년에 4번 정도 정보 수정을 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8월 8일 날 우리 그때 휴강하기 바로 직전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직전에 그때 저녁에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 정보 수정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요걸 올려놨는데 따로 보지 않아도 돼요. 따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정보 수정이 되게 좀 막 품사를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그 문장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바꾸면은 되게 좀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다 인쇄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웁시다 할 텐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한 몇 개 정도, 6개 정도 수정 사항이 생겼는데, 프린트 따로 다운받아 보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같이 한번 보고 외울 것도 전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내용이 만약에 바뀌고 막 표준 발음 같은 경우가 바뀌는 것이 있으면은 제가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따로 외우자고 할 텐데, 그러지는 않아도 되니까 이번에는 이거 그냥 뭐가 바뀌었는지 정도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표준 국어 대사전은 1년에 4번 정도 수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3년 2분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 2번째 수정을 한 거예요. 2023년 8월 8일 날 수정을 했고, 우리는 중간에 한번 휴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6개 정도 단어를 갖다가 새로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표준어 사전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표준어라고 보이지 않았던 단어들이 표준어로 들어왔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재밌죠. 성기능이라는 말이 표준어로 들어왔어요. 야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참치? 예. 그 다음에 재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술, 음악 쪽의 전문 용어인 무슨 기나리? 이런 말들을 일부 고쳤어요. 근데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나올 리가 없고, 참치가 하는 증문 동물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 시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상관은 없다. 이렇게 된 건데, 하나만. 원래 그 전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표준어로서 휘어잡다라는 말이 들어있었거든요. 휘어잡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예요. 손으로 휘가 맞았다. 얘가 가장 중심 의미.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중심 의미 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 의미가 더 있어야지 단어를 좀 더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휘어잡다 안에는 자신의 통제 아래 두다. 그래서 권력을 휘어잡다. 또는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다. 이런 뜻으로서도 주변적인 뜻으로도 쓰이는데, 대단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휘어잡히다라는 말이 새로 표준 국어 대사전 안에 들어갔어요. 휘어잡히다. 휘어잡히다는 오늘 설명이 들어갈 텐데, 이제 보시면은 휘어잡히게 되는 것이 필용적인 뜻이거든요. 이런 단어가 새로 포함이 되었다 정도까지만. 특별히 다 할 건 없고, 그냥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치 좋아하시죠? 동원 참치. 그치? 사조 참치. 그리고 참치회도 먹고, 참 고가의 음식인데, 참치나 다랑어나 참다랑어나 우리 정도 수준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말로, 그러니까 복수 표준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건 몰라도 되는데, 음악 용어로서 기나리라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렇게 음악에 관심이, 난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기나리라는 단어가 음악 용어가 있었는데, 기나리가 아니라 긴 아리로, 발음은 똑같겠죠. 발음은 똑같지만 긴 아리로 표기를 수정해 주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대단한 건 아니니까 빨리 진도에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은 81쪽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항상 국어는 깨어 있어야 돼요. 새로 바뀌는 사항들. 우리 보면은 행정법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아까 김현철 선생님도 그렇고, 행정법 하시는 분들은 바뀌는 판례 사항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 주셔야 되잖아. 똑같아요. 국어도. 이렇게 보면은 바뀌는 사항, 개정되는 사항,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 책에도 그대로 잘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는 책은 믿고 가셔도 되고, 요거 이따가 빈칸 자료는 이따가 제가 끝난 다음에 요 시간 끝나고 여기다 일단 놓고 갈게요. 그래서 빈칸 자료 복습하시고 하면 됐죠. 81쪽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들어갈 건데, 우리가 한 주 지금 쉬었다가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 드릴까? 오늘 문법 다 끝낼 거예요.
좀 진도를 빠듯하게 나가서 문법 보면은 문장 성분, 문법 요소까지 다 끝내고 아마 오늘은 이제 맞춤법 표준어 안으로 좀 들어갈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정도는 들어가야지 진도가 순서가 맞다고 보이는데 아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 참 죄송스러운 말은 이 문법을 한 번에 확 몰아치듯이 끝내려면은 또 오늘도 노잼이 될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은 쭉 진행해 나갈 거니까 좀 피곤하시고 졸리신 분들은 알아서 참으세요. 자, 그래서 그래도 중간에 뭐라도 해볼 텐데 뭐 공무원 강의할 때 뭐 재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괜히 또 즐거운 거 하면은 또 욕먹고 뭐 다른 공무원들 근황 한 번 정도 그냥 여담 삼아서 근황 알려주면은 이제 타 공무원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지난번에 국가직 그리고 기술직 시험들은 다 이제 면접까지 다 끝났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제 보면은 군무원 시험은 이제 면접 준비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한참 지방 진행 중에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7급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국회직 시험이 이미 실시가 됐는데 국회직 9급이죠. 그건 아직 문제가 안 떴어요. 국회직 문제는 문제가 이제 공개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해설지 다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국회직은 문제가 선택지가 길고 그 다음에 막 문제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중에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해설지를 안 만들어. 우리는 만든다. 알겠지? 뭐 이런 것들. 뭐 하나 더 한다면 뭐 예고 하나 더 하고 나면 여담입니다. 9월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가 있어요. 1년에 수능 모의고사가 9월에 있고 10월에 있고 11월은 수능인데 수능은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시험지 한번 가지고 올 텐데 수능은 우리 공무원 시험하고 근본적으로 결과 맥이 달라요. 하지만은 그래도 빨아먹을 것이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그다음에 국가주도 사업으로 국어를 관장하는 곳은 거기니까 수능은 제가 검토하고 또 덜 살펴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서 같이 몇 가지는 살펴보면서 수능 국어와 공무원 국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수능 국어를 우리가 어떻게 공무원 국어에 접목시켜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얘기는 9월 모의고사 문제지를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할게요. 한마디 얘기는 딱 하나야. 모든 1년의 국어에 관련된 건 제가 다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것은 가지고 온다. 다만 강좌 수의 제한이 있으니 말을 많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갈 테니까는 자 준비하시고 노잼입니다. 생긴 것도 노잼이에요. 알겠죠? 말투도 노잼이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알아서 참으십시오. 용언의 활용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한다면은 여기다 써야지. 동사하고 형용사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용언이라 그랬죠. 대표적인 용언의 예를 하나 들면은 웃다죠, 웃다. 항상 이런 용언들은 어떻게 분리가 된다? 앞에 있는 어간, 뒤에 있는 어미로 나눠서 어미가 웃다 평서형, 웃자 청유형, 웃냐 의문형 이런 식으로 교체 사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교재는 81쪽입니다. 그걸 용언의 활용이라 그랬어요. 용언의 활용. 어쨌든 어미를 먼저 하나 이해하고 간다면은 어미는 뭐 일단 얘가 하나의 단어를 끝낸다라고 했을 때 어말어미라 그래요. 하나의 단어의 끝에 오는 것을 어말어미라 그래요. 그래서 어말어미는 웃다 마침표를 찍으면은 어말어미 종결어미. 그다음에 너 웃고 집에 가라라고 할 때 다른 말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연결어미. 어말어미 연결어미.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웃는 사람이 뭐 많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는이 붙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꾸미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관형어, 관형사 차이점하면서 모두 설명할 거예요. 이런 거 갖다가 이제 관형어의 특성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겁니다. 이건 아직 설명 덜 됐어요. 관형사형 어미 또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런 말을 써서 전성어미라는 게 있어요. 얘는 잠깐 보류. 그리고 이렇게 웃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간, 그 다음에 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온다고 그래서 선어말어미. 하지만은 기능은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 그랬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의 활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를 이야기하고 어말어미의 특성들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 보았어요. 그래서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들어갈 건데 매우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공무원이 분명히 말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그런 경향이 바뀐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랬죠. 20문제 중에서 문법에 관련된 부분, 어문 규정을 포함한 문법에 관련된 문제는
한 3문제, 4문제에 들어가면 좀 많다고 보이는데 그거 좀 달라요. 보면은 여러분들 서울시 시험이 지방직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거의 국어는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4문제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3문제 이내로 2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봤어요. 문법 다 포함해서. 국회직이나 이런 문제들은 조금 좀 더 문법 비중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보면은 지역인재 구급 시험 있죠. 그런 경우도 보면 문법 문제 비중이 좀 높아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서 문법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럴 땐 매우 중요했어요. 거의 뭐 필수 한 문제를 떠나서 이 용언의 규칙 활용, 무규칙 활용을 알아야지만 맞춤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매우 중요한데 중요성이 있다는 것은 똑같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문제수가 적어가지고 좀 매가리가 빠진 것 뿐이지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 그래서 힘 빡 줘야 돼요. 힘 빡 줘야 돼요. 자, 용어는 활용합니다. 용어는 활용해요. 웃다 하지 말자. 방금 했으니까. 밥을 먹다 할게요. 동사 용언이죠? 용어는 활용해요. 어떻게? 밥을 먹고, 먹어, 먹으니 하나만 더 해볼게요. 먹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변한 게 전혀 없죠. 어미가 변한 것도 없고 어간이 변한 것도 없고, 또 자음 중에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앞에 있는 어간이 변한 것도 없고 어미가 변한 것도 없고, 또 먹어, 아어가 붙는다 그랬어요. 아어가 아서 어서 아어, 그치?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요거 동그라미는 없는 거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앞에 있는 자음은 또는 어간은 전혀 변한 게 없죠. 아무것도 용언이 활용하는 상태에 있어서 아무것도 바뀌거나 이상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규칙적인 활용이라 그래요. 규칙 활용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규칙 활용 사례. 아무것도 어간, 어미가 아무거나 붙든 간에 어간과 어미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면은 대표적인 규칙 활용의 사례예요. 왜 이렇게 덥습니까? 너무 덥고 푹 찌고. 그런데 예를 봅시다. 먼저 리을 탈락 해줄게요. 리을 탈락. 이거 먼저 보는 게 쉬우니까. 교과서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의탈락하고 리을 탈락 순서대로 있는데 리을 탈락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원래 얘는 살다죠. 빌다죠. 그쵸? 원래 기본형이 살다, 빌다죠? 잘 봐. 살다, 빌다와 같이 살다, 빌다, 울다, 졸다 이런 식으로 어간의 끝이 니을로 끝나는 녀석,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니을 받침으로 끝나는 녀석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거나, 그치?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면은 다 탈락해요. 그치? 뭐 이거는 정확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뿐만이 아니라 오로 시작하는 어미라고 말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있어야 될 게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상에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리을 불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리을 탈락이라고 해서 규칙 활용에 속해요. 규칙 활용에 속해요. 하면 되지. 울다, 우네. 빌다, 비네. 졸다, 조니. 갈다, 가네. 그치. 이런 식으로 리을로 끝나는, 어간의 끝이 리을로 끝나는 녀석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게 되면 다 탈락해요. 이럴 때는 있어야 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칙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을 탈락은 어렵지 않아요. 얘 주목하셔야 돼요. 얘는 별표 치고. 이따가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쭉 한 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정리해 줄게요. 의탈락. 어간의 끝이 의로 끝나는 녀석. 어간의 끝이 의로 끝나는 녀석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되는 경우 다 탈락해요. 담그다, 담가. 슬프다, 슬퍼. 의가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담그다, 담가. 슬프다, 슬퍼. 하나 더 써둘래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문을 잠그다, 잠가. 이렇게 활용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온 거 뭐 있어요? 야야야 푹 담궈, 담그라고. 담궈 먹는다. 담궈 먹는다. 잘못된 말이고, 야 잠궈라, 잠궈라, 잠궈라 이렇게 쓰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표현이죠. 의탈락 규칙 활용 보이는 단어여야 되는데 이렇게 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의가 우로 바뀌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괜히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잠궈, 담궈 이런 식으로 표기하거나 발음하는 것들도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요즘에 요즘에 참 목욕탕도 가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머리 담글 때 푹 담궈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일단 이게 의탈락 규칙 활용 현상은 잠깐 킵해 두세요.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불규칙 활용 들어갈게요. 불규칙 활용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특정한 경우에는 얘가 변했는데 나머지는 안 변해. 그러면은 규칙, 불규칙이죠. 얘부터 갈게요. 굳다. 땅바닥이 굳다, 딱딱해 굳다 그런 말이죠. 굳다라는 말은 굳다, 굳어, 굳으니, 굳니, 굳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간과 어미가 변하는 게 없죠. 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얘 보시면 됐죠. listen, 듣다라는 말은 듣다, 듣고, 듣지. 표기를 생각해, 표기. 듣다, 듣고, 듣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디귿이 변화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게 되면은 디귿이 리을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받침 디귿이 리을로 교체돼요. 얘는 안 그러는데 굳다, 굳어, 듣다, 들어. 그러니까 얘는 규칙 활용, 얘는 불규칙 활용. 오케이? 시험에 잘 냈죠? 많이. 너무 초보적인 겁니다. 한자를 하셔야 돼요. 한자 공부하셔야 돼요. 얘는 물을 문자, 질문할 다 그런 뜻이죠. 묻다, 물어보죠. 묻다, 물어보죠. 불규칙 활용이죠.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떻게? 이 묻다가 땅에 묻다. 땅에 뭔가를 묻어두죠. 그럴 때는 묻어로 규칙 활용 보이는 거죠. 생긴 건 같은데 서로 다른 뜻인 동음 이의어의 경우 활용 형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험에 어떻게 나와?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활용 양상이 다른 것을 해가지고 문맥을 주겠죠. 요즘 공무원 시험 제가 그래서 보기 주고 문장 길게 준다 그래서 문맥을 준다 그랬죠. 문맥을 줬을 때 얘가 물어보는 건지 땅에 묻어버리려는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활용 양상이 달라집니다. 아침 테스트가 힘들었어요. 한번 이제 기지개도 좀 켜시고 기지개를 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 힘을 좀 빼고 엉덩이에다 힘은 꽉 줘야 되겠죠. 중요한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다, 입어. 옷을 입다, 입어. 쉬워요. 돕다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비읍이 도, 와로. 비읍이 오나 우모음으로 바뀌어서 도, 와로. 비읍이 도와 할 때 오로 바뀌었죠. 비읍 불규칙. 돕다, 도와. 굽다, 구워. 하지만은 잡다, 잡아. 얘는 규칙이죠. 입다, 입어. 잡다, 잡아. 규칙 활용. 돕다, 도와. 굽다, 구워. 이런 식으로. 시옷 불규칙. 옷을 벗다, 벗어. 옷을 벗다, 벗어. 상관이 없죠. 근데 선을 잇다, 이어. 병이 낫다, 나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시옷이 없어졌죠. 그렇죠? 얘는 불규칙, 규칙. 쉽죠? 우불규칙하고 르불규칙 해줄게요. 우불규칙하고 르불규칙 해줄게요. 우불규칙에다 쓰면 되는데 거기 책에도 있으니까 우불규칙은 딱 하나예요. 푸다. 밥을 푸다, 똥을 푸다. 아이고 또 더럽게 아침부터. 밥을 푸다, 똥을 푸다. 딱 요 해당하는 요 단어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돈을 주다, 주어, 주어. 준말 표기 규정입니다. 내게 돈을 주어, 주어. 준말 표기 규정이거든요. 잘못된 게 없는데 똥을 푸다, 밥을 퍼가 아니라 밥을 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우가 없어졌죠. 얘는 우불규칙. 딱 하나에만 보다 푸다에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푸다에만 해당하는 말.
잘 가. 눈 크게 뜨고. 따르다. 하지만은 알아 그랬어요. 알아 그랬습니다. 어미가 결합하는 것은 아가 붙어가지고 라가 되는 것은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의가 탈락하는 탈락 규칙 활용이었죠? 앞장에서. 기억나죠? 갑시다. 흐러가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리을로 정확하게는 뭐야? 이 사이에 리을이 첨가되는 거죠. 리을 됐다는 말은 리을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이니까. 그래서 리을이 한 번 더 들어가서 흐르다, 흘러. 가격이 오르다, 올라. 됐지? 의탈락 또는 르불규칙.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아까 킵해두라 그랬지. 르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의탈락 규칙 활용을 정리해둬야 돼.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아직 판서 안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가르칠 때는 일단 기본적인 건 쫙 설명을 한번 하되 맥이 있는 부분은 정리 한번 해둬야 되죠. 일단은 여기는 르불규칙 킵해두시고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여기는 이제 어간이 바뀌었다면은 어미가 막 마음대로 바뀌는 불규칙인데 얘 여불규칙하고 러불규칙 들어갈게요. 여불규칙에다도 쓰세요. 얘는 하다에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하다에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다가 좀 이렇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표준 국어 대사전으로 보면은 가장 고맙고, 근데 하다라는 말은 고친 적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 국어 사전으로 사전에서 하다라는 말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 근데 이따가 오늘 거기 그 사동피동할 때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은 하다라는 말이 전미사도 있고 단독 용언으로서 하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하다는 오늘 집에 가면서 우리가 하다라는 말을 숙제하다, 공부하다, 운동하다 한번 확 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말로 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하다라는 말은 뒤에 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될 때 하어임에도 불구하고 하여, 해. 하어가 아니라 하여, 그리고 하여를 주어서 해, 이런 식으로 줄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어, 하여, 하어가 아니라 하여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어가 붙는 경우에 뭐예요? 하여, 해로 줄어든다는 거. 여불규칙. 딱 하나, 하다에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다도 끝이 하다로 끝났고, 운동하다도 끝이 하다로 끝났고, 운동을 하다 할 때 하다는 그냥 단독 하다니까 다 똑같은 현상이겠죠. 여불규칙. 하다에만 해당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있지만 요거. 러불규칙 중요해요. 세 개는 정리해야 돼요. 의탈락 규칙 활용, 르불규칙, 러불규칙.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나는 경우야. 조심해. 어간의 끝이 르로 끝나는 경우 일부 용언에서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어미 어가 결합하는 경우 러가 이르러, 정확히는 리을이 덧붙는 경우죠. 이르다 이르러, 푸르다 푸르러 이렇게 가는 거지. 하지만 우러르다 우러러는 의탈락 규칙 활용. 우러르다 우러러 음만 없어졌지. 우탈락 규칙 활용. 일단은 어미가 이거 다 설명하고 정리해 줄게요. 너라 불규칙은 잠깐 보류. 우리 그런 말 있지. 야, 거기 있는 그 물건을 내가 갖고 싶어. 그럴 때 그거 내게 다오, 이런 말 있죠. 그거 내게 다오 할 때 그 다오라는 말의 기본형은 달다예요. 우리가 보통 달다 그러면 아이고 달달하고 맛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달다도 있지만 사전에서 어여 찾아봐야 돼요. 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내게 다오. 그거 내가 갖고 싶다. 그거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의 그런 달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달다라는 말은 다오로 활용해요. 딱 하나입니다. 달 또는 다의 직접 명령형의 오로서 딱 하나예요. 요거 내게 다오. 그 물건 내게 다오. 기본형은 달다예요. 달다. 기본형은 달다입니다.
아마 좀 여러분들이 달다라는 말을 좀 낯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다 그러면은 음료수가 달다. 그 다음에 커피에다 설탕 너무 달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 물건 내게 달다. 나는 그 물건을 갖고 싶다로서의 달달한 뜻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달다에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딱 제한적이죠. 얘는 뭐 굳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안 했는데 옛날에는 오다. 그치. 옛날에는 제가 거기다가 책에다가는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책에는 여러분들 거기 그 82쪽에 옛날에는 너 이리 오너라 또는 이리 오거라 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잘못된 설명이었는데 이건 지금 얘기할 게 없는 게 2017년에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을 통해서 이리 오거라, 이리 오너라를 그냥 다 복수 표준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이제 너라 불규칙은 없어졌어요. 오케이? 너라 불규칙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실시간 강의가 좋은 거예요. 보면은 좀 약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 공무원 인터넷 사이트 가면 강의 진짜 많죠. 특히나 요즘에는 무슨 카페가 맞아요. 이런 데 가입하면 이제 무료 강의 같은 것들 막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이거 아직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강의. 이제 옛날에 찍은 강의인데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큰일 나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바뀐 수정안 그 무슨 뭐 성기능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우리하고 주제도 상관이 없고 뭐 휘어잡히다가 표준어로서 새로 들어간 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상관이 없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2020년 막 이럴 때는 표준 발음도 막 바꾸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모두 바꾸니만 막 품사 개정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 바뀌는 그 규칙들에 대해서는 법칙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심할 필요는 좀 있죠. 그러면은 어디냐 여기 화면이 좀 빈 곳이 있나? 화면이 좀 여기가 좀 이동이 좀 안 돼서 정리해야 될 것은 이 셋이에요. 자 하나 정리합시다. 흰색으로 할게요. 솔직히 나머지 뭐 리을 탈락이니 아니면은 무슨 뭐 비읍 불규칙이니 시옷 불규칙이니 전혀 어렵지 않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의탈락이죠. 어떻게? 담그다, 가루가는 의탈락 규칙 활용. 이렇게 따로 떼놓고서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 용언이죠. 흐르다, 흘러. 얘는 불규칙. 하나 더. 얘도 똑같이 불규칙. 이 셋을 제가 따로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끝이다. 으로 끝난단 말이야. 끝이다. 으로 끝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게 어떤 녀석은 규칙이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또 종류를 나누는 그런 불규칙이 되기도 하죠. 이 세 개의 패턴을 반드시 알아두면은 불규칙 활용은 틀리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다 보면 여불규칙은 하다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우불규칙은 푸다에만 해당하는 말이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니까. 그냥 요거 세 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의탈락, 규칙 활용, 르불규칙, 러불규칙. 요거 예를 들어줄게요. 얘 같은 경우 중요 표시하세요. 예. 요 지자가 이를 지자,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를 때는 이르다, 어디에 도착하다, 이르러. 내가 어디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 말 있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생긴 건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죠. 동음 이의어죠. 이럴 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르다, 일러. 이르다, 일러. 르불규칙. 생긴 건 같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도 현상이 다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내는 거예요. 묻다, 물어, 묻다, 묻어. 이르다, 이르러, 이르다, 일러. 요 세 개에서 해당하는 것이니까 요 세 녀석을 벽에다가 빵 붙여놔야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도서실 책상이 있으면은 거기다가는 이 세 개를 붙여놔야 되지 나머지 표를 다 붙이는 건 미련한 짓이죠. 공부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불규칙은 끝나요. 하나 남았습니다.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마지막에 이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인데 얘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 색채어. 색채에 해당하는 말. 파라타의 히읗 받침과 그 다음에 어미는 아어라 그랬어요. 아어라 그랬는데 아가 결합했을 때 히읗도 없어지고 아가 애가 돼서 파레, 파레, 하야타 하예. 이놈의 히읗 받침이 들어간 색채어들은 이 불규칙 현상이 지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히읗 불규칙 현상이라고 하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히읗 불규칙, 그 다음에 색채어. 노라타 노레, 파라타 파레, 하야타 하예, 까마타 까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히읗 불규칙이죠. 색채어에 해당하는 것. 이 정도면 다 했죠? 오늘 품사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문 규정 맛도 볼 거예요. 오늘 진도 빨리 나가야 돼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관형사 아직 수식은 안 끝났어요. 관형사, 관형사 품사 중에서 관형사. 자 외웁시다. 체언을 수식하는 게 관형사. 이렇게 읽으면 되나? 새 책을 샀다. 매우 예쁘다. 좀 이따 할 거니까 아직 안 했지만 좀 이따 할 거니까 이렇게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미고 수식해 주는 것을 관형사. 얘가 관형사. 됐죠? 그리고 예쁘다는 형용사 용언이죠. 용언 앞에서 용언을 수식하고 꾸며주는 것은 뭐다? 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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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됐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외워야 될 건 뭐 있다? 이거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관체부용. 관형사는 체언을 주로 꾸미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 꾸미는 것이고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노란색 부분들이 전부 다 관형사야. 새, 옷. 수식을 하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 앞에서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 새 옷, 헌 옷, 첫 만남.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형이 없다는 말이에요. 관형사는 품사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형이 없다는 거예요. 활용하는 말은 세 가지였지. 뭐 있어? 동사, 형용사, 그리고 기억나요? 학생이다, 집이다, 서술격조사. 당연히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고요. 중요합니다.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외웁시다. 관형사는 절대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너 봐. 새의 옷, 새도 옷, 새를 옷. 안 되죠? 관형사는 절대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많이 써먹을 거야. 관형사는 절대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알아둡시다.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고 절대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절대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조사 넣을 수 없죠. 그래서 관형사에는 뭐 세 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설명할 게 있어. 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면은 성상관형사 그럽니다. 새 책 상태, 헌 상태. 그리고 지시관형사는 꼭 대명사처럼 지시하죠. 이 의자 그 사람. 얘가 관형사인 이유는 조사 안 붙거든요. 얘를 한번 띄워놓고 볼게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요 사이에 조사 안 붙죠. 그쵸? 그리고 그가 사람을 꾸미고 수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는, 그는 뭐예요? 사람을 꾸미는 지시 관형사. 오케이? 하지만은 똑같은 말인데, 생긴 건 같은 말인데 의미가 차이가 있죠. 그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그는 여기 뒤에 조사 붙었죠. 보조사. 이럴 때는 얘가 대명사.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젠 식상합니다. 이젠 식상해요.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젠 식상해요. 그 다음에 수관형사도 있어요. 세 사람, 다섯 자로 일곱째 딸할 때 여기 사이에 조사 안 붙죠. 그쵸? 얘네들은 수사가 아니라 수관형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른 생각 말고 할 때 다르는 관형사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다른 얼굴 할 때 이거 다르는 뭐예요? 형용사로서 이게 품사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품사에 통용할 때 한번 설명해 줄게요.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일단 지금은 품사를 설명하고 심화 단계인 기출풀이 과정에서 생긴 건 같은데 품사가 다른 경우를 품사의 통용이라 그래요. 매우 중요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지난번에 지방직 시험하고 서울시 시험에도 다 출제가 됐었어요. 이런 것들은 심화 자료가 따로 되어 있고 심화 강의에서 한번 제대로 다시 설명할 계획이 있으니 지금은 관형사 자체에 주의를 집중합시다. 부사까지 하면 이제 큰 사는 다 넘었습니다. 부사. 다시 부사는 용언을 꾸미고 용언을 수식해요. 참 그래, 이게. 관형사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관은 이렇게 한자를 알면 되게 좋아. 한자 공부 많이 했어요? 한자 공부 많이 했어요? 특히나 나중에 공직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봐. 내가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거기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면접도 좀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뭐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PT 면접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1차 합격 끝난 다음에 면접 들어갈 때 모든 노하우는 다 대방출할게요. 우리 공신우리학원에서는 모든 노하우나 정보는 다 대방출할 건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그래도 공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적인 업무 문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는 알아두면 좀 좋아요. 한자는 좀. 그래서 한자는 나중을 위해서도 좋고 합격을 위해서도 좋고 중간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편안하게 할 겁니다. 관형사는 말 그대로 품사형에다가 우리가 관을 쓴다고 하죠. 사람이 관을 쓰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관형사라 그래요. 관형사라고. 그 말에 동의하긴 합니다. 책에다가 세라는 관을 썼겠죠. 관을 썼겠죠. 부사는 더하는 거예요. 품사에다 뭔가를 더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매우 예쁘다. 밑줄 친 녀석들이 전부 다 반영 부사인데 외웁시다. 부사는 용언을 수식해요.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물론 부사가 용언만 수식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화면에서 보면 알겠지만 용언 말고도 다른 것들을 더 수식하거든요. 하지만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해요. 매우 예쁘다. 부사. 매우 예쁘다. 부사. 제대로 알다. 제대로 부사. 이런 식으로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해요. 물론 부사가 아주 새 책을 샀어 할 때 이렇게 관형사를 꾸미기도 하고 꽤 많이 모였네 할 때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얘도 부사, 얘도 부사. 그 다음에 조금 뒤에 만나자 할 때 앞뒤는 명사 체언이에요. 라고 할 때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을 수식하는 것을 좋아해요. 활용하지 않고 수식하는 말이기 때문에 띄어쓰고 관형사하고 조심합시다. 관형사는 절대 조사 붙지 않는다 그랬죠. 관형사는 절대 조사 붙지 않지만 부사는 일부 조사가 결합하기도 해요. 조금만 뒤에 가라. 응? 제발은 그치? 제대로는 알아야지 할 때 부사는 조사가 결합하기도 하는데 모든 조사가 막다 붙는 것은 아니고 보조사가 붙을 수가 있어요. 격조사는 안 되고 보조사 정도만. 보조사도 모두 막 붙진 않아요. 일부만 붙습니다. 잘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사의 종류들인데 부사의 종류 외우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냥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양태부사, 접속부사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시험 문제에는 얘가 성상부사냐 지시부사냐를 가르는 문제가 내는 게 아니라 밑줄 친 부분이 부사냐 관형사냐 명사냐 대명사냐 품사 자체를 묻는 거예요. 부사 자체 내에서 묻는 것은 아니고. 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부정부사나 접속부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나와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알아둡시다. 나 너랑 안 놀아. 나 안 웃을 거야. 할 때 이 안, 못이 띄어쓴 경우 앞말과 달리 뒷말과 띄어쓴 경우에는 뒷말인 용언을 수식하는 용언을 꾸미는 부정부사라 그래요. 노의 뜻인 부정부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부정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부정사라는 말을 따로 쓰지는 않아요. 이 알아둡시다. 접속부사. 접속부사. 나는 학교에 갔다. 그리고 공부를 했다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이 녀석들을 전부 다 접속사로 묶죠.
영어에서는 접속하는 말을 다 접속사로 묻는데 우리는 접속사라는 말 없어요. 간혹가다 내가 그냥 접속하는 말, 접속어, 접속사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말은 접속하는 말은 다 부사예요. 생각해봐. 철수는 학교에 갔다. 그리고 공부를 했다라고 할 때 그리고가 뭘 꾸민지 봐야지. 철수는 학교에 갔다. 그리고 뭐뭐뭐뭐뭐 했지. 왜냐하면 뭐뭐뭐뭐 때문이지. 그러나 뭐뭐뭐뭐는 아니지. 이런 식으로 접속하는 말은 뒤에 있는 용언을 꾸미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서 접속하는 말은 다 접속 부사입니다. 문장 성분으로도 접속 부사어예요. 그리고 감탄사 정도 하면 이제 끝났죠. 구품사. 감탄사 정도 하면 끝난 거예요. 구품사. 됐지? 영어 예를 들어서 감탄사는 이런 거지. 아, 아름답구나. 그치? 우와, 덥다. 너무 더워요. 왜 이렇게 덥지? 덥지. 요즘엔 그래도 군대 내무반에 에어컨 있다면서. 정말? 진짜? 자꾸 옛날 꼰대 같은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다 내무반에는 천장 선풍기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내무반에는 보통 한 20명, 25명 정도 같이 그치. 어떻게 살았나 몰라. 왜 이렇게 덥죠? 아, 덥다. 우와, 재밌다. 이런 식의 말들이 전부 다 감탄사인데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봅시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아름다운 이름이다라고 할 때 청춘은 감탄사가 아니죠. 느낌표가 붙었을 뿐이지. 느낌표가 붙어가지고 아직 문장 성분을 안 했지만은 독립어로 쓰일 뿐인 것이지 청춘이 감탄사는 아니죠. 얘 품사는 뭐? 명사. 이렇게. 영호야 할 때 얘는 영호가 명사. 그 다음에 야는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호격조사. 예쁘구나는 형용사 예쁘다의 활용형. 감탄적 활용형. 이렇게 되겠지. 시험에 나왔던 기출들이에요. 그래서 9개 품사가 끝났어요.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품사는 활용하는 가변어와 활용하지 못하는 불변어로 나누죠. 가변어부터 할게요. 활용하는 가변어는 빨리빨리 빈칸 대답해봐야지 머릿속으로. 활용하는 가변어는 동사, 형용사인 용언과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었죠. 그리고 불변어에는 먼저 뭐부터 있어서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수식은 관형사, 부사. 그리고 관계언,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뭐예요? 조사. 그리고 독립은 감탄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구품사. 이 얘기 하나 하고 다음 거 들어갈게요.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심화된 내용의 설명인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알아도 뭔가를 빨리 익힌 다음에 내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중요한 건 또 그게 있어.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에 꼭 또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별로 이렇게 난 면접 스터디는 좀 이렇게 반반 정도 돼. 면접 스터디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접 스터디는. 왜냐면 면접 학원들 좀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좀 호객행위도 좀 있고 근데 이렇게 공부 스터디 있지는 나는 굳이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딴짓도 많이 하고 그대로 제가 지난주에 노량진은 이제 출판사 때문에 잘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언제 들어갔지? 목요일날 들어갔었거든. 지난주 목요일날 맞지? 노량진 들어갔었지. 거기 안에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책 쓰니까 출판사 들어갔는데 엄청 더웠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기억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노량진이 옛날 같지가 않아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연병지랄하네. 밑에 있는 PC방 가니까 사람들 가득 차 있어요. 노량진이 아닌 게 좋아요. 스터디는 나는 좀 그렇긴 한데 그 뭐랄까 일부 좀 필요한 것들도 좀 있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 같이 하면 좋긴 좋은 건데 잘 봐요. 얘를 품사의 기준으로 나눈다면 보통 품사는 단어하고 함께 가니까 단어의 기준으로 나눈다면 철수명사, 는 조사, 학생명사, 이다 서술격 조사죠. 4개의 단어이죠. 오케이? 근데 우리 아까 그랬지. 용어는 활용한다. 가변어다.
가변어의 차원에서 모두 들어간다 그랬어. 서술격 조사도 들어간다 그랬죠. 현재 지금 가장 최신의 교과서 문법에서는 여기 있지? 학생이라는 분명히 한 단어가 아니죠.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명사 뒤에 조사가 붙은 현상이잖아. 라고 한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분명히 서술격 조사 2단은 활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은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뭐예요?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다 이런 말은 해요. 활용하니까. 하지만은 학생이다가 하나의 단어는 아니에요. 이런 말도 하기는 하는데 요건 이제 심화에 들어가기 전에. 심화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 얘기 하려다가 못했는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은 많이 안다고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알면은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서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방해를 주는 경우가 공무원 시험은 가서 그 시간, 짧은 시간 안에 1초 컷, 5초 컷, 3초 컷이 나와야 되죠.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방해를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연습이 또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스터디 가면 뭐 나 많이 안다고 막 자랑하고 좀 그러잖아. 그런 것들 좀 불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빨리빨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깊이 있게 알아야지만 뭐가 된 거야? 아, 시험장 가서는 이 문제들이 별건 없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공부는 깊이 있게 해야 돼. 시험 문제는 얕게 나온다. 그리고 5초 컷, 3초 컷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것이지.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습니다. 뭐 조금 좀 더 설명할 게 있긴 좋겠지만은 교재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건데 거기 85쪽 펴봅시다. 85쪽. 페이지 85쪽. 궁극적으로는 85쪽이에요. 궁극적으로는 85쪽인 게 품사 다 했죠? 자세한 설명도 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85쪽 밑에 뭐 있습니까? 품사의 통용이라고 되어 있지. 생긴 건 같은데 품사가 달라. 이런 경우들에 대한 공부가 분명히 필요해요. 아까 좀 PPT 안에 다 설명하지 못한 것도 이 내용이 있고 하지만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기술풀이 할 때 들어갈 텐데 이 품사의 통용 이거보다도 훨씬 긴 자료가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디테일하게 생긴 건 같은데 품사가 다른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 이렇게 특강 프린트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뭐부터 하나 맛봤어? 거기 합성어, 파생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했죠? 그런 것처럼 특강 자료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85쪽, 86쪽에 있는 품사의 통용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야기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문장론 들어갈게요.